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입니다. 네, 여러분. 신약에 요한계시록이 있다면은 구약의 계시록이라 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맨날 여러분들 다니엘 친구들이 채소와 물만 먹고 풀무불에, 그러니까 우상에 절하고 풀무불들하고 그 얘기만 통상 가르치는데, 사실 다니엘서는 7장부터가 진짜 참맛입니다. 예. 요한계시록만으로는 자세히 알 수 없는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니엘서에서 대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대로 된 계시록 강연을 하려면 반드시 다니엘서와 연계된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시록의 짐승 적그리스도의 행적과 묘사는 다니엘서를 보지 않고 계시록만 보고는 절대로 올바른 분석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을 무천년주의나 교회 환란 통화설로 해석하는 것은 다니엘서의 존재를 깡그리 무시한 어불성설의 오류라고도 하겠습니다. 특히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 다니엘 이후의 유럽 오리엔트 역사를 제대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2장에서는 거대한 형상의 각 부분으로, 그러니까 머리, 팔, 어깨, 그리고 이제 배, 장단지, 그리고 이제 종아리, 그리고 발가락, 이렇게요. 7장에서는 4마리의 짐승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이게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펼쳐서 함께 보시면서 제 방송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2장에는 이제 형상의 각 부위별로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금머리는 바빌론 제국, 은가슴과 팔은 메디아, 페르시아. 메디아, 페르시아가 둘이 이제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일종의 연방제처럼 하나로 뭉쳐있기 때문에 통상 역사책에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놋배와 넓적다리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철 종아리는 로마 제국, 마지막으로 철과 진흙이 섞인 발가락은 로마 제국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유럽 합중국입니다. 다음 7장을 보시면 4마리의 짐승이 등장하는데, 날개 달린 사자는 바빌론 제국,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은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 머리 넷을 달고 날개 넷을 단 표범은 헬라 제국, 그리고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진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 그 넷째 짐승의 머리에 난 10뿔은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의 영역에서 일어난 10개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합중국입니다. 참고로 다니엘서 2장에서의 철 종아리, 다니엘서 7장에서의 넷째 짐승이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신학계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정설입니다. 이게 마라나타 세대주의 이쪽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일반 교계에서도 그렇게 봐요. 다만 철 종아리 이후에 철과 진흙의 발가락, 그리고 넷째 짐승의 10뿔이 유럽 합중국이라는 건 인정하지 않고, AD 476년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유럽사로 바로 연결해서 해석하는 에러를 낼 뿐이에요. 왜 그림 보시면은 철과 진흙, 이거를 열국시대 AD 476년부터라고 표시하고 있을 겁니다. 되게 의외죠. 넷째 짐승이 로마 제국인 것까지는 인정하는 거예요, 학계에서도. 어쨌든 세대주의 종말론뿐 아니라 일반 교계의 해석으로도 넷째 짐승이 로마 제국이고, 그 넷째 짐승의 머리 위에 난 10뿔은 당연히 로마 제국의 강력에 속한 국가들이고 유럽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10뿔이 세계정부 10대 구역이라고 해석하는 사역자들 굉장히 많은데, 어디까지나 10뿔은 로마 제국인 넷째 짐승의 머리 위에 난 것임을 주목해야 돼요. 보세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다니엘서 7장 7절 말씀.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다니엘서 7장 8절 말씀.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팔로 밟았으며. 다니엘서 7장 19절 말씀. 넷째 짐승과 10뿔 작은 뿔은 2번 등장해요, 7장에서.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다니엘서 7장 20, 21절 말씀. 다니엘 선지자는 넷째 짐승과 10뿔, 10뿔에 이어서 나온 작은 뿔에 대해 2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작은 뿔은 다름 아닌 적그리스도입니다. 특히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표현에서 이 작은 뿔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계시록 13장 6, 7절 말씀. 계시록 13장의 성도 이꼬르 다니엘서 7장의 성도입니다. 근데 다니엘 시대의 이방인 교회 성도 같은 개념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성도, 구별되고 택함받은 백성은 다니엘 선지자의 기준에는 오직 이스라엘 유대인 뿐이에요. 다니엘서를 통해 교회 환란 통과하는 어불성설임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다니엘서 7장 9절들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10뿔이 먼저 돋아나고 뒤에 작은 뿔이 나와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듯이 새 뿔을 뿌리채 뽑아버린다는 대목인데 과연 10뿔은 어디이고 뽑히는 새 뿔은 어디이며 하필 그 새 뿔이 뽑히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그 어떤 사역자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해줬습니다. 해서 오늘은 본 계시탐정이 이 부분에 대해 감히 추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10뿔이 어디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어떤 분들은 유럽연합에 소속된 국가가 10개국 넘은 지가 언젠데 하시겠지만 그 10뿔을 짚어내는 방법 다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단일 세계정부의 기초를 이룰 유럽합중국, 그 중에서도 10개의 뿔은 반드시 구로마 제국의 판도에서 나오는 국가여야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유럽연합에 현재 가입된 국가가 10개를 넘는다 한들 구로마 제국의 판도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들을 제외하고 포함되는 나라들을 먼저 가입한 순서대로 10개국을 선착순으로 정렬하면 그것이 10뿔인 셈이죠.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스페인, 포르투갈. 대충 이런 나라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이제 로마 제국의 판도에 속하는 나라들, 유럽연합 구성원들이요. 이 중에 1995년까지 가입한 유럽연합 구성원들은 이렇습니다.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이 중에서 로마 제국의 판도에 들어간 나라를 또 모으면은 영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이렇게 총 11개국이 남아요. 여기에서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을 빼면은 10개의 뿔은 프랑스, 룩셈부르크,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등 10개국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뽑혀나가는 새 뿔이 어딜까 알아볼 차례예요. 사실 지금까지 거의 영국, 프랑스, 독일이 정설이었습니다. 신흥 세력이라 할 수 있는 희가 적그리스도가 패권을 잡으려면 기존 유럽 강국을 꺾어야 한다는 이유인데 영국, 프랑스, 독일 혹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새 뿔을 뽑으려면 한 5뿔쯤 뽑아도 괜찮을 텐데 굳이 그 새 뿔만 뽑은 이유가 있죠. 적그리스도의 유럽합중국은 로마 제국의 부활을 표방하며 유럽 통합을 주도하는데 굴러온 돌인 적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의 후신으로 정통성을 독점하려면 기존의 로마 제국 직계들을 뽑아버려야 되는 것이 통과 의례인 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이지만 독일 황제, 프랑스 황제, 러시아 황제는 있어도 영국 황제, 스페인 황제는 없어요. 그렇다고 영국과 스페인이 국력이 약하기는커녕 대영 제국, 스페인 제국으로 세계를 호령했던 강대국들인데 어째서 그쪽 왕들은 황제를 칭하지 못했는가 하니 바로 영국과 스페인은 로마 제국의 정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돼가지고 AD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했는데 동로마의 정통은 키예프 공국 이래로 혈연이 있던 러시아로 이어졌고 서로마의 정통은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대제가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으면서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보세요.
샤를마뉴 대제가 이룩한 거대한 프랑크 왕국은 그가 죽고 세 아들들이 베르댕 조약을 맺어 분할 상속했는데 장남은 중부 프랑크, 차남은 서프랑크, 삼남은 동프랑크, 이름은 각각 로타르, 샤를, 루트비입니다. 이 세 명이 각각 이제 나라를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런데 장남 로타르가 죽은 후에 다시 맺어진 AD 870년의 메르센 조약으로 국경선이 새로 그어졌고, 이렇게 확립된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는 오늘날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국경 원형이 된 겁니다. 서로마 제국의 정통을 이은 프랑크 왕국이 셋으로 분열되면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됐고요. 이 중에 독일이 오토 1세 때 이탈리아를 점령하고 로마 제국 재건을 선포하니 그것이 바로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독일이 황제를 자처한 것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위 때문이고, 이후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실이 신성 로마 황제를 역임했어요. 유럽에서 황제를 칭하려면 신성 로마 황제위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프랑스는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점령하고 황제에 올랐죠.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제대로 위세를 떨쳤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래 샤를마뉴 대제 이래로 그 서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어받은 정통이 있었고, 또 이탈리아를 점령하고 신성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황제를 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탈리아의 경우 로마 제국의 본토입니다. 여기가 로마 제국 역사가 곧 이탈리아의 역사이기 때문에 국력이 약해서 제국을 칭하지 못했을 뿐 매우 비중 있는 포지션이었죠. 오죽하면 합스부르크 제국과 프랑스 제국에서 황태자를 일컫는 명칭이 로마 왕일 정도입니다. 결국 유럽에서 로마 제국의 정통을 이은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이고 덧붙여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대환란 초입에 고가 마국 전쟁을 일으켰다가 무너지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직접 손을 써서 뽑아버리는 셋뿔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할 수 있는 나폴레옹과 히틀러를 봐도요, 이게 정확해집니다. 나폴레옹은 로마 제국의 정통을 이은 프랑스의 황제로서 이탈리아를 점령했고 독일을 정복했고 러시아를 치다가 무너졌죠. 히틀러는 로마 제국의 정통을 이은 독일의 총통으로서 이탈리아를 점령하고 프랑스를 정복하고 러시아, 즉 소련을 치다가 무너졌죠. 결국 적그리스도가 패권을 잡으려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이 네 나라를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대환란 때는 러시아가 일어나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을 한번 밟아놓고 무너지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 세 뿔을 확인 사살하고 유럽 합중국의 지배자로 등극할 겁니다. 이탈리아에서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이후 프랑스가, 다음은 독일이, 마지막에 러시아가 각각 일어나는 게 참 신기하다, 그죠? 이렇게 로마 제국의 후신들인 세 뿔을 모조리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바지 사장을 앉혀서 괴뢰 정권을 수립한 적그리스도는 전 3년 반이 마무리될 쯤에 그 10뿔의 지도자들과 함께 적그리스도 자신 외에 로마를 자칭하는 최후의 존재를 정리할 겁니다. 보세요.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계시록 17장 16절 말씀. 바빌론의 음녀,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문짝 그대로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봅니다. 로마 카톨릭 및 교황청이 실제로 패망하고 교황을 비롯한 지도층들은 적그리스도와 열왕들의 만찬에 인육코스 요리로 오를 겁니다. 이로써 모든 로마 제국의 후신들이 정리되고 적그리스도는 유일한 로마의 정통으로서 유럽을 통합하여 세계 정부로의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아마 전 3년반은 거의 끝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 자리에서 스크린으로 뷔페 먹으면서 구경할 테지만. 감사합니다. 게시탄명이었습니다.